내가 어디 도와줄까? 너 왜 여기 차 세우고 있니?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네. 무주한테 쏘신 거죠. 남자들이 와서 바퀴를 다 해주고 저는 그냥 웬일이야. 발베베 떨면서 서 있으면 바퀴가 다 그런데도 감사한 거를 보시는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멘탈 갑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마인드 파워 전문가로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대표님을 뵈면서 마인드 파워의 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사실 이 책에 어제랑 그저께 읽으면서 여기서 페이지 61쪽에 보면 마음의 근육을 키워놓아야 방황하는 확률이 줄어든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대표님은 이미 마음 근육을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고생은 일종의 인생 근육이라고 생각하신다. 그리고 사람 몸에 근육이 없어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무너지듯 삶에도 근육을 키우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제가 너무도 항상 동감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음 근육 강화 프로젝트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100일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매일매일 100일 동안 자신을 만나는 시간을 갖고 마음 근육을 강화시키면서 굉장히 많은 다른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인드 파워 채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마인드 관리에 대해서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맨땅에서 헤딩 하셨다는 이게 사실은 믿겨지진 않아요. 왜냐면 외모를 보시면 지금은 너무 우아하고 그리고 고급지고 약간 굉장히 럭셔리 하신 거든요. 지금 앉아 계셔서 그렇지만 노가단 무술이야. 굉장히 키도 크세요. 그래서 그런데 맨땅에 헤딩 하셔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노력하셨기에 지금의 모습, 어떤 글로벌 CEO의 모습을 가지셨는지 이게 되게 궁금하다는 얘기를 주셨어요. 제가 창업을 하자마자 바로 IMF가 터졌어요. 한 달 네. 후에. 네. 창업하자마자. 한 달 후에. 그리고 2년 동안에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임신이 바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회사하고 동갑이에요. 아, 지금 23년. 네. 그러니까 만으로 네. 22살이니까. 네. 그리고 뭐 그게 시작이었죠. 시작부터가 화려했어요. 그리고 각 나라 갈 때마다 예를 들면 뭐 최근에 홍콩이죠. 네. 1년 전에 홍콩 오픈했는데 지금 어떻게 공사 시작하는 날부터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잠시 조용하더니 지금까지 1년 내내 데모를 했잖아요. 근데 홍콩 지점이 임대료도 가장 비싸고 제일 크게 투자를 했어요. 전체 센터 중에서 제가 제일 야심작 쇼케이스로 홍콩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진행형이죠. 네. 제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21개 센터가 근데 참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는 이 코로나 와중에도 한 번도 실패를 안 하고 계속해서 잘 오고 있어요. 계속 또 확장을 해 나가셨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런데 이 21개 센터 지금 현재 홍콩 포함 네. 도중에 제가 그만뒀으면 사람들이 지금 홍콩 접으라고 난리예요. 왜냐면 뭐 그렇죠. 매달 나가는 게 다 가진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불로 태우는 거예요. 너무 높으니까 그쵸, 비용이. 그렇죠. 빨리 접으라고 더 그 손해 보기 전에. 근데 이런 얘기를 자카르타에서 첫 센터 했을 때도 그렇고 서울 10년 전에 오픈했을 때 그때도 뭐 너무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하루속히 닫더라. 그런 얘기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모든 센터들이 제가 포기를 했었으면 다 망했을 실패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도중에 포기했으면. 그리고 중간에 다 포기할 상황이었고, 그죠? 다 포기할 상황이었고. 예. 근데 저는 그게 실패와 성공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제 삶을 실패라는 단어를 인정을 한 적이 없고, 그냥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소름 돋았어요. 네, 근데 제가 우리 마인드 과정을 제가 유튜브 들어가서 들었는데 그 비슷한 얘기들이 거기 다 있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과정인 거죠. 거기로 가는. 근데 그래도 사람이 뭐 운도 있고 그죠?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다 당하는 거니까 이런 천재지변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는 거와 포기하지 않은 게 성공과 실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정으로 보시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를 해요. 네. 저는 시작하기 전에 대신 엄청나게 준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하고 거의
아예 1%, 0.1%의 확률이 있어도 전 시작을 안 해요. 그래서 제 사전에는 실패가 없다는 게 200% 확신을 하고 시작을 해요. 뭘 하든. 그리고 마음속에서. 어떤 최악의 경우에도 네. 제가 그거를 버틸 수 있는 자금과 모든 거를 자원을 다 준비를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플랜 B. 네. 보통 플랜 B인데 저는 플랜 C, 플랜 D까지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다 준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인드 공부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애초에 하면 무조건 나는 성공한다. 네. 우리가 막 대내고. 네. 근데 저는 대낼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한치 의심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을 그렇게 대낼 필요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IMF가 터지고, 네. 은행 빚이 뭐 10배가 넘게, 은행 이자가 쌓이고, 심지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막, 탱크가 거리에 굴러다니고, 그때 리포메이션, 네네네. 개혁이 있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오래된 네. 수월했던 증권문화. 막 불이 나고, 강간을 당하고, 폭력배가 오고, 그때 저는 임신부였고,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도 내가 이거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대신 그 에너지를 이걸 어떻게 풀어볼까, 역시. 네, 이 상황에서 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거기에 에너지를 다 총동원한 거죠. 와. 나갈 방법을. 불이 났을 때 불이야 그리고 패닉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디 물은 없을까? 물이 없다면 어디 해결점을 뭐를, 찾을 수 그렇죠. 있죠. 아니, 어디를 저 네. 창문을 부술까? 아니면 그렇죠. 저기 불길이 약할까? 끊임없이 거기에 에너지를 다 쏟고 나갈 점을 이게 찾는 원하는 거죠. 것을 보느냐, 원하지 않는 것을 보느냐. 그렇죠. 그것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해결책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모든 에너지를 맞습니다. 집중하고 맞아요. 모든 마음으로 네.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1%에 근데 너무 재밌는 게 0.1%도 의심이 있으면 안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거 맞아요. 완벽하게 믿어야 돼요. 0. 근데 그게 어렵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가만히 두질 않아. 맞아요. 이 세상에 가만히 두질 않아. 야, 너 미쳤어. 그만둬. 뭐, 절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네. 끊임없이 왜? 당신 잘 되는 꼴을 못 봐, 세상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작부터 지금까지도, 홍콩도 그렇고, 나들 난리죠. 근데 또 이 마음 공부가, 네. 저희가 팔랑귀였어요. 남의 말 너무 잘 들어. 근데 이 마음 공부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왜냐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남이 무슨 말을 하든 흔들림이 없어요. 중심이 딱 네.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또 에너지 낭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걸로 고민하고, 나 그렇죠. 이거 들어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럴 때는 해결책도 안 보여요. 네. 이게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이제 faith라고 얘기를 해서 신념이라고 해요. 근데 잠재의식이 반응하는 감정, 이 마음 상태가 완전한 확고한 확신의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잠재의식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모든 방법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우민 대표님께서는 이미 신념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신념이 있으셨던 거 아니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게 어린 시절에 재밌는 게, 네. 어릴 때부터 제가 왕따, 너무 잘난 척하고, 성격 세고, 네. 그래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지금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신데 지금 이제 상상할 수 없어. 왕따 많이 당해서, 그래서 근데 다행히 그때만 해도 책 같은 게 학교 도서관에도 잘 없던 시절인데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항상 책을 사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책을 보는데 네네. 그때 있는 책들이 위인전집이야. 그죠? 위인전집들. 그리고 세계 명작, 네, 세계 명작 동화지. 네. 그 시간 날 때마다 외우다시피 하면서 그거를 뭐 10번, 20번도 더 읽는데 제가 지금 믿고 있는 신념,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때 다 세뇌가 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게 그 위인 정림도 그렇고 세계 명작 동화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네. 주인공은 어떤 일이지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모든 고난이 다 와. 주인공에게는 그렇죠. 평탄할 리가 없어. 온갖 고난이 다 오지만 항상 클라이막스는 그죠. 그러니까 위인이 된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세계 명작도 이제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솔루션을 찾아요. 맞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그런 책을 읽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갈 때까지도 그렇고. 그러면서 어릴 때 그게 이렇게 제2의 천성이 된 거죠. 세상은 이렇구나. 그리고 전화위복이고 이 세상엔 공짜가 없고, 그리고 뭐든지 간에 다 고난이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그걸 답을 찾으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네. 이런 가장 단순한 진리를 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맞아요.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네, 저희 엄마는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네. 책 읽어라 그러고 사주신 건데 저는 읽을 게 또 없어서 열심히 읽었는데 참 그걸 감사해요. 그리고 또 가슴으로 이렇게 딱 박히게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읽고 네. 또 읽고 뭐 할 거 없으니까 친구도 없고 방법. 놀거리도 없으니까 읽고 또 읽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렇게 머리에 어린 시절이니까 네, 더 네, 그죠? 네. 다 이렇게 쌓인 거죠. 음. 그래서 뭐라 그러나 참 재미없는 삶을 또 살 수도 있었어요. 다른 생활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좀 사람이 뭐 실수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음. 지금도 음주가 뭐 술은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담배는 피워서는 안 되는 거야, 클럽은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살았어. 네. 그래서 굉장히 또 이 사람 너무 재미없고 드라이하다. 뭐 사는 게 왜 저래 너무 딱딱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장단점은 다 있죠. 그래서 뒤늦게 늦바람이 나서 탱고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나이에 또 이러고 있잖아. 네. 네. 탱고는 근데 더 깊은 것 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탱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도 탱고에 전도돼가지고 너무 탱고를 사랑하게 됐죠. 네. 그 깊은 의미가 그 이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대표님께서는 또 어려운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배우면 배울수록 어려워지고 끝이 없는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런다는 생각이 또 들고요. 여기서 또 대표님의 자아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어떤 분은 인스타그램 글들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사르트르 사상가와 보들레르에 심취하셨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젊은 시절부터 자기다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초를 심도 있게 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자기다움은 무엇일까? 굉장히 제가 평생 저를 따라다니는 화두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왕따를 자주 당하니까 그때도 뭐 왕따 당하니까 네. 보들레드 같은 거 읽으면서 혼자서 괜히 분위기 잡고 네. 그러고 다녔는데 네. 그래서 많이 생각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즐겁게 잘 지내는데 나는 이렇게 좀 항상 겉돌고 어딜 가도 힘들고 그러다가 왜 저 사람은 인기가 있을까? 또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따라쟁이가 된 거죠. 인기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어디 가서든 반짝반짝 빛이 나는 사람이 항상 그런 존재들 네, 있잖아요. 네. 웃는 것부터 저는 잘 웃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요? 굉장히 시리어스하고 전혀 문학소녀 그런 네, 별명도 네. 사실 문학소녀 분위기 잡고 다니고 막 머리 상상이 안 돼요. 머리 이러면서 그런데 저렇게 웃고 명랑하고 보기가 참 좋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따라한 거지. 거울 보고 웃는 연습 막 이빨 물고 승무원들이 하듯이 연필 물고 웃는 연습도 하고 그리고 말씨도 전 또 경상도 여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뚝뚝해요. 부산 여자들 무뚝뚝하고 그랬나? 가시나요? 막 이러다가 또 서울 가니까 어쩜 그렇게 나긋나긋하고 여자들이 막 폭신폭신 솜사탕 같고 참 보기 좋잖아요. 듣기도 좋고. 그래서 흉내 많이 냈어요. 또 호주를 가니까 또 호주 여자들은 또 다른 또 매력이 또 있고 또 뭐 중국 가면 또 중국 특유의 또 그런 또 매력. 각 나라마다 또 제가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도 또 제 멘토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흉내를 냈어요. 심지어는 글씨체조차도 제가 여러 개 있어요. 제 글씨 정말요? 저 친구 글씨체 너무 멋있어. 그럼 저거 그걸 따라서 쓰는 거예요? 대표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글씨체도 여러 개예요. 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책을 그리고 엄청 제가 읽잖아요. 네. 왜냐하면 흉내 내려고 좋다는 책, 좋은 뭐 이런 거 위인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왜 이렇게 나는 남 흉내만 내? 나다움이 뭘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사실은 마음 공부하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는 흉내 내는 걸 그만해도 되겠다. 충분히 그냥 힘 빼고 그냥 내 약점대로. 왜냐면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내 약점은 약점대로. 왜냐면 내가 남을 막 흉내내고 이럴 때는 자연스럽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조금씩 이제 이런 거는 변해가지만 힘이 많이 들어가고 왜냐면 내 자신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려니까 더 피곤하고 근데 어느 날 그런 자각이 왔어요. 마음 공부를 하다가 그래서 그냥 충분하다. 왜냐면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내가 이렇게 태어나기를 난 이렇게 태어났는데 저는
내가 호랑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 호랑이인데 왜 내가 고양이 행세를 할까? 호랑이는 이래도 호랑이인데, 네. 그럼 호랑이만의 내가 매력을 찾으면 되지.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흉내내는 걸 그만두고, 네. 미킴이라는 내 브랜드. 네. 나를 그냥 미킴이라는 브랜드를 내가 만들자. 그만 흉내내자. 샤넬, 다른 네. 이런 유명 브랜드들, 그런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기 그렇죠. 시작한 거죠. 예. 네. 그래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나의 장점은 뭘까? 나의 약점은 뭘까? 그래서 그 장점에만 제가 많이 집중을 했어요. 내가 가진 이 좋은 점들이 다 있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굉장히 마음에 평화가 있고, 음. 자존감이 참 제가 낮은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만 네. 우러러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꾸 비교. 그렇죠. 그리고 네. 중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사업을 제가 지금 하고 21개 지점이 있고 이렇다 하더라도, 거기 재벌들 막 만나보면 저는 여론 정이죠. 계속 그런 사람들을 비교를 하니까 네. 항상 드는 거 억지로 아닌 척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주눅이 들지. 억지로 아는 척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거죠. 근데 아주 자기 자신을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인정을 하기 시작했더니, 제 자존감이 이렇게 쏙 커지면서 네. 삶이 너무 편해졌어요. 네. 편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더 당당해진 거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그거를 더 좋아하고 네. 더 좋게 봐주고 그런 것 같아요. 완벽하게 보이려는 필요가 없이 그냥 자기다움 그대로 있는 그냥 그렇죠. 존재 자체로 그렇죠. 있는 것. 충분히 네. 우리가 왜냐면 꽃은 각각의 꽃 그 모습대로 아름다운데 계속 맞아요. 남하고 비교하고 맞아요. 꽃은 꽃끼리 비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면서 장미 흉내를 내야지 오늘은 백합이 돼야지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는 들꽃이야? 그럼 들꽃대로 살면 되는데 네. 대신 꽃이 남한테 상처를 준다든지 남을 힘들게 하지 않잖아요. 네. 존재 그 자체로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쵸. 향기를 내면서 그 네. 어떤 꽃이든 주변에 향을 퍼뜨리고 보는 이를 즐겁게 하고 네. 그래서 그냥 꽃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지만 그냥 내 꽃인 거예요. 미킴꽃. 그렇죠. 어. 미킴꽃. 미킴꽃인 네. 거죠. 장미도 아니고 네. 성의꽃도 아니고 이 세상에는 단 하나 하나에 있는 네. 나의 꽃. 네. 너무 아름다워요. 네, 인스타그램으로 얘기를 하신 분 중에 현재 좀 겪고 계신 어려운 상황을 얘기를 하시면서 정말 무언가를 포기해야 했던 순간도 있으셨을까요? 간절했던 기회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일까? 지금 제가 그 위치에 있어서 좀 마음이 힘이 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포기했던 경우가 많죠. 그리고 예를 들면 한국을 제가 떠나서 이제 네. 호주 유학을 가고 8년 동안에 이제 동남아에서 일을 하면서 그때는 이제 제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결혼할 네. 생각도 없었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으셨어요? 예, 일이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여자를 누가 안으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기대조차도 안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포기를 했었죠. 여자로서의 삶, 그죠? 오로지 그냥 일 자체만으로 승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네. 근데 굉장히 제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너무. 일주일에 5일은 막 신이 나는데 주말에 혼자 있거나 네. 크리스마스, 설날 네. 혼자서 아니면 휴가를 갔을 때 네. 이럴 때 다 커플이야.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힘들고 외롭고. 네. 그래서 결국은 결혼했죠. 네. 근데 결혼을 또 함과 동시에 이제 이런 출장 이런 또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자유로움 그런 게 이제 또 포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다행히 우리 남편은 좀 이렇게 여자를 우대하고 굉장히 여성은 평등하다 이런 걸 믿는 남자를 만나서 네, 늦게 네. 결혼한 대신에 네. 그래서 저를 구속을 한다든지 제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치의 죄책감이 든다든지 예, 그런 걸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외조도 엄청나게 해주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함으로써 잃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참 운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애를 낳았는데 너무나 힘들게 낳았어요. 늦게 결혼해서. 네. 그런데 또 다행히 시어머니가 저랑 같이 살고 계시니까 시어머니께서는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아기를 다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또 동시에 창업을 했으니까 정말 밤잠없이 일만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정말 이 세상에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데 시계바늘을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그 순간으로 저는 아마 엄마가 되는데 더 시간을 썼을 거예요. 그러세요. 차라리 지금의 이 성공이나 남들이 추구한 이런 부나 이런 걸 제가 못 갖는다 하더라도 그래서 항상 우리 아들을 보면 미안해요.
제가 낳았으면 안 낳았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음. 낳아놓고 내가 엄마 역할을 못했구나. 어린 시절에 추억도 없고. 음. 그래서 아들하고도 정말 거리가 관계가 멀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들이 철이 드니까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는 저를 찾아요. 그전에는 모든 게 다 엄마 탓이에요. 무조건 그랬어요. 엄마는 뭐 엄마 삶이 중요하고 나는 뭐 아무. 그래서 포기를 했었어요. 그 엄마라는 제 역할, 그 은총을 저는 포기를 했고, 그게 정말 오래오래 상처가 되고 후회가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한국도 그렇잖아요.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유모도 있고 도우미도 있어서 네. 사실 그 두 개를 병행하는데 그다지 큰 무리는 없지만 또 남이 키워주는 거하고 본인 직접 키우는 거하고는 또 그게 또 차이가 있어요. 저희 이렇게 말씀 물어보신 분들 중에서 진짜 육아와 네. 이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정말 할수 그거는 있을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물어보시면 네. 정말 저 같으면 아기가 있다면 네.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프라이어티다. 엄마라는 그 소명보다 이 세상에 더 중요한 거는 없고 유모나 뭐 타임 매니지먼트나 그 무엇으로도 그거는 대체가 안 돼.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줘야 되니까 엄마라는 존재는 애 옆에 그만큼 놓치는 부분도 있고 뭐 기회도 놓치겠고 그렇긴 하겠지만 그게 엄마의 저는 역할이고 엄마라는 이름의 정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동안 포기하셨어야 됐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를 한 거죠. 저는 네. 완전히. 그래서 네. 저는 시엄마가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 만나면 제가 특히 여자들은 그 부분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 사실 불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추구를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마음 공부를 또 통해서 끊임없이 불을 더 어떻게 불리느냐, 불을 어떻게 가지느냐 고민하고 가지고 싶어하고 소망을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저는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정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부자들은 다 만나고 그런 분들도 다 제 고객사들이기도 하고요. 네. 지인들도 많으신데 몇 분 안 계세요. 행복하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세요. 건강하신 분들이. 그냥 모든 게 돈이고 모든 게 사업이에요. 인생에 그다지 다른 재미도 없고 그저 회사를 불리고 불을 불리는 게 너무 재밌어. 다른 큰 인생의 취미도 없고 다른 데 대한 열정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안 듣더라고요.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기서 조차도. 진짜 나다움이 필요한 거네요. 균형감이죠. 균형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예요. 자원은 한정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불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러면 자신의 이런 개인 건강 그리고 자신의 뭐 이런 자유로움, 삶, 취미 생활, 개인 대인관계, 가족 이건 포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거 하면서 나 왜 이걸 못 가졌어 이러면 이제 돈은 가지되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할 때 이제 가랭이가 찢어지고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그거는 알았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 공짜가 없고 자원은 한정됐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를 엄청나게 원하면 놓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다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순간 우리 인생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선택과 집중. 그렇죠. 그리고 네. 그냥 내가 이건 놓치는 부분이니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도 없고 뒤늦게 힘들지가 않아요. 고민도 없어요. 네. 목표 달성을 하면 그런 때가 있잖아요. 시원섭섭함을 넘어서 어떤 헛헛한 무력감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빈자리를 단순히 그냥 내가 해야 돼라는 의지로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런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오셨는지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성공, 돈 이런 거는 다 소금물 같아요. 소금물이요? 네. 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파요. 아. 충분하지가 않아요. 내가 평생에 어느 날 1억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이 있어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뭐 1000억, 뭐 1조 이런 사람들 보니까 그죠? 네네. 그리고 뭐 센터 하나만 내가 살려도 좋겠다 창업할 때 그랬는데 지금 21개인데 우리 경쟁사는 100개야? 어머나 그러면 80개 더 열어야 되나? 사람의 심리가 그렇다 보면 또 오로지 일만 하게 되고 몸이 이제 나가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하면 할수록 가야 할 길이 너무 멀고 회사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그리고 그러다가 갑상선암도 10년 전에 알았죠. 갑상선암도 알고 우울증도 알았어요. 그 갱년기 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자살 충동도 막 있고 그때는 그러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네. 왜냐면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애쓰는 것 같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그때 제가 이제 무늬만 기독교인이었는데 뭐 절에도 가고 이슬람 사원도 가고 성당도 가고 다 했는데도 그게 채워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음 공부를 그때부터 제가 시작을 한 거죠. 명상도 그때 네, 하고 명상 여행도 많이 가셨죠? 그렇죠. 몇 달 전에도 세도나 가서 또 거기서 네. 훈련 받고 왔고 지금도 줌으로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명상 코칭 받고 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명상 그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훨씬 더 이런 헛헛함, 무력함, 이제는 그런 게 뭐야? 정말로 그런 감정이 뭘까? 이제 사람들이 나한테 상담을 해오면 그 마음을 알려고 제가 노력을 해야 할 정도로 잊어먹었어요. 까맣게. 네.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좋아하는 거 하고 그렇죠.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너무 즐겁게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모자라는데 요즘은 뭐 빵 굽는데 또 막 완전히 제가 그리고 미나 배우고 있거든요. 한국 온 김에. 그러면 뭐 미나 한 장 하고 나면 주말이 휙 가고 밤에 퇴근해서 와서도 빵 하나 구워 먹어야겠다. 그럼 또 빵 구우면 또 하룻밤이 가고 이러니까 너무 시간이 모자라. 근데 지금은 헛헛할까? 막 이럴 틈이 없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이런 게 다 제가 마음 공부한 이후로 그런 헛헛함, 무력감이 없으니까 그걸 좋고 막 재밌는 에너지가 채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게 많으니까 그때는 손끝 갖다가 하기 싫어. 만사가 다 귀찮은 거죠. 뭘 해도 그리고 억지로 일어나서 해야 되고 해도 끝이 없구나. 계속 이제 힘이 드는 거고. 근데 이게 선순환이 되니까 에너지가 더 생기고 뭘 해도 덜 피곤하고 지금도 막 50대 와서 치료받죠. 뭐 발은 다쳐서 또 병원 다니죠. 뭐 체력이 완전히 바닥인데도 계속 미나 다니고 쿠킹, 베이킹. 저 깜짝 놀랐던 게 아까 제가 그릇에 어떤 스테이크를 먹었는데 그 그릇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을 대표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도자기 구러 가고 도자기를 구웠어요. 한국은 너무 할 게 많고 좋은 선생님들 너무 많이 어딜 가나 다 프로들이야. 한국에 사는 게 참 좋죠. 최고의 세상에서 코로나와 난리를 전부 자가격리하고 있는데 이런 나라가 없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고 또 지금 이렇게 롱텀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또 한국 제가 출장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또 할 수 있는 것도 다 또 해가야 돼서 한국 오시면은 배우는 걸 한꺼번에 매일 가야 다니고 있어요. 대단한 열정이죠. 대표님이 이렇게 밝으신 건 또 마음 공부도 하시지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시는 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주 작은 것에도 사실 되게 고마워하시고 되게 기뻐하시고 사실 아주 작은 거에 그렇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그 유튜브 들었어요. 그 마음 공부 그 한 영상을. 근데 거기에 그 감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제가 어머나 그리고 너무 너무 공감을 한 게. 그러니까 제가 뭐 호주도 제가 독학을 했잖아요. 집에서 등록금 전혀 못 받고. 그러면 이제 대학원 마치고 밤 늦게 제가 이렇게 그 차도 1,000불짜리 제일 똥차 10몇 년, 15년, 20년 된 차를 사가지고 막 연기가 막 나고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런 차를 몰고 다녔으니 얼마나 밤중에 막 졸리고 사고가 날 뻔도 몇 번 하고 사고도 났었어요. 교통사고도. 그러면 이제 제일 재밌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면 바퀴가 고속도로에서 플랫 타이어 오래돼서 빵 그리고 바퀴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대학원 마치고 밤늦게니까 주변에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러면 너무나 정상이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어머나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나를 살려주셨구나. 역시. 이런 식이에요. 역시. 감사하다. 관점이 달라요. 감사기도가 나와요. 그때 세상에 이 바퀴로 그대로 내가 나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 기도하고 있으면 누군가가 나타나요. 내가 어디 도와줄까? 너 왜 여기 차 세우고 있니?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무주한테 쏘신 거죠. 남자들이 와서 바퀴를 다 해주고 저는 웬일이야. 발을 깔면서 서 있으면 바퀴가 다 그럼 이미 고쳐져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산전수전 공전 다 겪었잖아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특히 창업하고 23년 동안 8개국이에요. 8개국 거의 아는 사람 없는 나라에서 정말
혼자서 다 회사 열고 설립하고 영업하고 직원 뽑고 다 그걸 한 거니까 온갖 일이 다 생겼잖아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겨도 야 어떻게 내가 23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순탄하게 한 번도 속은 일도 없이 한 번도 큰 일 없이 이렇게 무사히 왔을까? 그럼 사람들이 그래. 무슨 얘기야? 너 창업하자마자 IMF 터졌고 완전히 온 나라가 탱크에 불천지해. 나 지금 홍콩에서 일도 오니 건물했지야. 그런데도 감사한 거를 보시는 거예요. 와, 이것이 바로 멘탈 갑이라는 것이죠. 나 그랬어. 정말 저는 그 얘기 들으면 그러네. 근데 저는 감사한 일만 보인 거예요. 이 순간에도 어쨌든 간에 지금 먹고 살고 있고. 그럼요. 네. 제대로 이런 상황에서 진짜로 가슴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사 노트를 못 써요. 자기가 좀 그 감사 노트를 나도 한번 써봐야지 그랬는데 쓸 수가 없는 게 다 감사한데 뭐. 그렇죠. 특히 요즘 그렇죠. 아프기 시작 고식경제에서 제가 팔을 못 올리고 옷을 못 입는데 막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때까지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구나. 이 나이가 되도록 큰 병 한 번 안 앓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안 아팠으면 또 그렇게 내가 건강에 신경 안 쓰고 자세 나쁜 거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마구 살았을 텐데 또 이렇게 50견이 와서 내가 요가도 다시 시작하게 되고 다시 또 이런 건강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되고 너무 또 감사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뭐 쓸 수가 없어. 네. 너무 감사하게 많아서 매 순간이 네. 감사죠. 이렇게 숨 쉬고 있는 정말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너무 감사한 거죠. 네. 대표님의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에너지 발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감사 에너지를 발산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다시 선순환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그 옆에도 사실 전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 주위에 있으면 굉장히 즐거워요. 하하하고 계속 웃기만 해요. 계속 웃기만 하고 너무 잘했다. 다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막 사람들이 더 신이 나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뭐 우울한 순간이 없네요. 답이 안 돼서 너무 죄송하네요. 이것을 보시는 분은 왜 그런지를 이미 파악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 열정이 없어. 우린 벌써 가족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상담을 해오세요. 전에 제가 직장을 뭐 얼마나 자주 옮겼는지 몰라요. 몇 달 만에 한 번씩 아르바이트도 2달 이상을 못할 정도로 실증을 금방 내고 그게 있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